1번님 반갑습니다. 냥냥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는 왜 끊어지지 않을까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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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카드 전체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단순한 감정선 이상의 어떤 기대와 감정 투자, 그리고 심리적 긴장과 휴식 사이의 진동으로 인해서 쉽게 끊기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인연이었고요. 그 기억이 계속해서 감정의 불씨로 남아있는 겁니다. 한쪽은 이제는 괜찮다고 느끼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 계속해서 무의식 중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끊어낼 이유보다 붙잡을 명분이 더 많이 쌓여있는 인연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완지 여왕이고 서로에게 강한 인상과 끌림을 남겼대요. 특히 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하고 당당한 매력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각인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뇌리에 남는 그런 에너지라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완즈 3,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다고 믿는 마음이 있어요. 헤어졌다고 언젠가 다시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아직도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펜타클 9,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어, 나 혼자서도 괜찮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정감은 진짜 자유로움보다는 감정의 독립을 가장한 그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그 인연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그 시기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소드 4, 두 사람 사이엔 지금 물리적 혹은 감정적 거리가 존재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감정은 완전히 식지 않고 조용히 휴면 상태로 유지 중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지된 듯 하지만 내면엔 정지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있고 그게 언제 다시 작동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인연은 단순히 미련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흔적과 기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휴면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자극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기억이 뿌리처럼 남아서 끊어내도 다시 자라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 상황인 거죠. 이 관계는 마치 끊었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책으로 치면은 읽고 있던 페이지를 덮은 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감정이 지금도 이 인연을 붙잡고 있는 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 건 상대방뿐인지 아니면 1번님인지 한번 볼게요. 이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상대방뿐인지 1번님인지. 상대방뿐인지. 일단 카드에서 보여지는 게 있는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카드상 봤을 때 상대방 쪽에서 이 인연을 놓지 못한 정서적 잔재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펜타클 시종과 펜타클 사는 작지만 확실한 감정적 소유와 집착을 보여주고요. 이 태양과 컵 9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관계를 따뜻하게 떠올리는 정서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카드 흐름 전반에 걸쳐서 펜타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점도 또 중요한 단서인데요. 단순히 감정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상대방 분의 현실적 기반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었던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펜타클 시종, 상대방 분은 이 인연을 여전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겉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마음 한켠엔 혹시 다시 기회가 올까 하는 굉장히 순진하고 조용한 그런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묵직한 책임감보다는 귀여운 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순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소박하고 신중한 감정, 그런 유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펜타클 사고요. 상대방 분은 여전히 이 인연에 대해 감정을 놓지 않고 마음속 깊이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표현은 없지만 스스로도 이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고요. 움켜쥐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는 이 인연을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는 쪽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상대방 분이 더 가까워 보여요. 태양 카드고요. 상대방 분에게 이 관계는 여전히 가장 빛났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진심을 주고받았던 순간, 함께 웃었던 장면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더더욱 놓지 못하는 감정의 중심이 좋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컵 9죠. 이 인연은 상대방 분에게 감정적 안정감, 정서적 만족감을 안겨줬던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스러웠던 감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감정을 소유하고 싶은 은근한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쪽은 상대방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펜타클 시종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조심스럽게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펜타클 4번은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감정의 습관을, 그리고 태양과 컵 9는 아름다웠던 감정과 기억을, 감정적 충만함,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감정의 표면은 평온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에 머물러 있다, 이런 모습이 매우 섬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마주치면 감정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끌림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끌림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끌림은 무엇일까? 내면의 끌림은 무엇일까? 내면의 끌림. 일단 1번님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내면의 끌림은 단순한 애착이라기보다요, 감정의 부담감과 무게,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유지하는 고독한 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둘 다 마음속에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쌓아두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감정을 안으로 끌어안으며 유지되는 그런 연결이었어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펜타클 시종이죠. 이 반복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은둔자가 마지막 배치된 구조가 이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요, 어떤 영적인 층위에서 강하게 맞닿아 있었던 인연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되지 않았기에 더 아쉽고 더 붙들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완즈 10. 이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 부담감을 안긴 인연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으면서도 정리하지 못한 말들, 감정의 무게, 책임감 같은 것들이 서로를 계속 되짚고요.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관계의 끌림은 미련보다도 미완성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펜타클 시종. 이 카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질문에서도 등장했던 카드인데요. 그땐 상대방 분의 조용한 기대와 어떤 감정 그런 보관소 같은 걸로 해석이 됐었죠. 이번 질문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씨앗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씨앗은 명확한 끝맺음이 없이 언젠가라는 여지를 남긴 끌림이에요. 중복 등장을 의미하는 건 서로가 서로의 감정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완즈 7번이고 이 관계는 쉽게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더욱 긴장감이 생겼고 서로를 이해한다기보다 오해하거나 지키려는 방어 반응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결과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남는 그런 끌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감정, 거리감, 그 안의 열기가 오히려 연결을 더 질기게 만든 거죠. 은둔자고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좀 상징적이에요. 두 사람 다 겉으로는 정리한 척 혼자서 감정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서로의 감정은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림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인연은 표면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작동 중인 그런 연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잠잠해도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자면 1번님과 상대방 분 사이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끌림의 본질은요. 미완성의 감정과 책임감, 내면의 눌린 표현들, 그리고 서로 간의 묘한 거리감에서 오는 긴장감,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 인연은 감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요. 서로가 자신 안의 감정을 깊이 묻은 채 내면에서만 울리는 공명처럼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표면적으로는 좀 조용히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서로의 어떤 영적으로 흔적을 많이 남겼고요. 그게 지금도 작동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인연에서 1번님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자,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꼭 기억해야 할 1번님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질문은 지금 시점에서 1번님이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좀 깊은 조언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 관계는 놓든 머물든 그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감정 정리와 통찰을 제시하는 카드들입니다. 이 4장의 카드는요, 1번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더라도 이 인연에 대해 감정의 균형과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되 스스로를 구속하는 감정에서 서서히 떠나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흐름은
지금의 감정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시기라는 걸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좀 자세히 볼게요. 매달린 사람이죠.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온 건 멈춤과 내면의 통찰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인연이 성급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니다. 잠시 멈춰 서서 관점을 바꿔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왜 이 인연에 붙들렸는지를 한번 직면해 봐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어요. 펜타클 6번이고 이 인연은 균형을 주고받음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건 감정을 주고받음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균형 인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인연에서 과연 감정적으로 공평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핵심이에요. 펜타클 7번이고요. 긴 시간 동안 관계를 지켜본 끝에 지금은 투자에 대한 결과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1번님이 나는 이 안에서 무엇을 얻었지? 이만큼 감정을 쏟은 이 관계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남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관찰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과 상처를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나온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드 6번이고 감정적으로 이동하고 떠나는 흐름이 등장했어요. 이건 냉정한 이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조언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요. 감정의 구속으로부터 스스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님에게 카드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좀 분명해요. 이 인연을 성급히 결론 내리기보다 감정과 위치를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진짜 균형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고요. 이 관계는 한때 중요한 연결이었던 건 맞아 보여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를 감정에서 해방시키고 스스로에 대한 감정 정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1번님이 더 많이 매달리고 있진 않았는지 이 관계를 통해 1번님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이젠 감정의 무게보다 1번님의 내면에 귀 기울일 때인지 뭐 이런 걸 되돌아보는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들이 나온 겁니다. 만약 이 관계에서 계속 품고 계신다면요. 지금처럼 감정의 한쪽에 치우친 상태에서 건강하긴 어렵다. 건강하게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려놓게 된다면요. 그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이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는 왜 끊어지지 않을까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나요? 이렇게 두 장이 나오면 저는 이 두 장 모두를 칩니다. 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나요? 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나요? 일단 카드에서 딱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인연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리고 있어요. 다시 시작될 가능성 앞에서 흔들리고요. 현실과 감정 사이를 왕복하는 이중성 흐름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두 개의 에이스가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나온 점이 매우 상징적인데요. 여기 이것도 에이스 카드고요. 에이스고 이게 이제 죽음 카드인데, 이건 한번 완전히 끝이 난 건데 그 끝의 관계가 진짜 단절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인연은 끝났지만요, 감정적 회귀와 다시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감정적 자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펜타클 에이스고요. 이 인연은 과거에 현실적인 기반이 있었거나 적어도 함께 미래를 계획하거나 안정적으로 다가갔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현실 가능성이 있었던 인연이라는 점 자체가 끝이 났어도 계속 마음을 붙들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죽음 카드인데, 이 관계는 한 차례 완전히 끝난 흐름을 지나왔어요. 근데 그 끝이 정리와 치유를 낳기보다는요, 무언가 미완으로 남은 채 감정의 깊이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연은 완전히 죽지 않고 심리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죽음을 겪은 관계일수록 그 기억은 더 강하게 흔적을 남기곤 하니까요. 컵 기사고요. 감정은 여전히 이 인연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혹은 아직도 서로에게 낭만적인 여운이 남아있다, 이런 신호예요. 현실과는 별개로 마음속에서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맴돌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소드 에이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관계는 분명히 끊어내야 한다는 자각이 존재합니다. 감정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인 판단이나 논리, 이건 끝내야 돼, 이건 더는 안 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흐름. 그래서 더더욱 이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 부딪히고 반복되는 구조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번님과 상대방분 사이는 완전히 끝났지만 끝난 감정 위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환상이 겹쳐 있는 그런 관계예요. 현실은 자르려고 하고요. 감정은 다시 기대하고, 과거엔 시작의 기반도 있었고, 지금은 그 끝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흐름이 관계를 자꾸 되돌아보게 하고 놓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이스 양 끝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작의 여운과 이성적인 끝맺음의 필요라는 이중 갈등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 건 상대방 분인지 2번님인지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 건 상대방 분일까요? 아니면 2번님일까요? 상대방 분인지 2번님인지 보여주세요. 카드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카드 조합이 꽤 뚜렷하게 2번님 쪽에서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왕제와 펜타클 시종의 연결은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소드 7번은 상대방 분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를 했거나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은 태도를 암시하기 때문에 감정의 무게중심은 2번님 쪽에 더 쏠려있는 인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완즈 에이스고요. 이 인연은
처음부터 강한 끌림으로 시작되었을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 열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은 상태예요. 이건 상대방 분이든 2번님이든 시작의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붙잡고 싶은 열망이 남아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드 7번이고 이 카드는 상대방 분 쪽에서 감정을 숨겼거나 회피했거나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끊지도 않았고 완전히 다가오지도 않은 모호한 태도 속에서 2번님만 혼자 진심을 오래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감정의 주도권은 상대방 분이 쥐고 있었지만 붙잡고 있었던 건 2번님 쪽일 수도 있었다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여왕제고요. 이 카드가 이 리딩에 등장했다는 건 2번님이 관계를 감정적으로 많이 끌어안고 있었던 쪽이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여왕제는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감싸고 싶다, 끝까지 안고 싶다, 이해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감정을 품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깊은 정과 감정의 뿌리에서 비롯된 집착 아닌 집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펜타클 시종이죠.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 인연을 관찰하고 기다리고 있는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면 또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2번님 쪽에서 아직 남겨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면 이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쪽은 분명히 2번님일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요, 깊은 애정과 정서적 뿌리,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에요. 상대방 분은 이 관계에서 직접적인 행동보다 감정을 회피하거나 흐리게 만들었을 경향이 강해요. 그로 인해서 2번님만 더 오래 품고 이해하고 감싸고 바라보게 된 흐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펜타클 시종은요, 앞으로 이 관계가 다시 흔들릴 여지가 있을 때 2번님 쪽에서 먼저 반응하거나 감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걸 조용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끌림이 뭔지 좀 볼게요.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끌림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일단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 2번님과 상대방 분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끌림의 정체는요, 강한 열정, 상처, 거리감, 그리고 다시 끌림이라는 감정의 급격한 파고와 긴장 구조 그 자체예요. 이 인연은 감정이 안정되기보다는요, 항상 진동이 있었던 관계고, 가까워지면 부딪히고 멀어지면 그만큼 더 생각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석처럼 작용하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완전 8이고 두 사람 사이엔 처음부터 강한 끌림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감정이 생겼을 때 너무 빠르고 강하게 휘몰아쳤던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빠른 감정의 진입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기억에 자국처럼 남아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요소가 돼요. 이 감정의 속도감 자체가 반복을 유도하는 연결고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즈 여왕이고 상대방 분 혹은 2번님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 매우 강한 인상, 매혹, 에너지적 자극을 남겼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존재감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이 났어도 그 사람이 아닌 어떤 감정이 아닌 에너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기 안에 남겨진 상대방의 어떤 잔향에 이끌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드 3. 이 인연은 한 번 이상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서로를 아프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는 감정의 끈을 자르지 않고 더 깊이 박히게 만든 거죠. 이 감정은 치유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요. 마음을 계속 자극하고 끌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즉 상처가 끌림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완즈 5번이고 이 관계는 감정 표현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끊임없는 충돌과 긴장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딪힘과 불일치 속에서 자극을 느끼고 갈등이 곧 관계 에너지로 작동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는 심리적 카르마나 에너지적 대립 구조 안에서 자꾸 엮이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갈등이 곧 계속 생각나는 원인이 되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2번님과 상대방 분 사이에 이토록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끌림의 본질은 극단적인 감정의 흐름과 에너지적 자극,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특히 이 관계는요, 감정이 너무 빨리 뜨거워졌다가 또 강하게 부딪혔고요. 상처를 남긴 채 또 정리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무의식 중에 서로를 불러들이는 끌림의 회로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단순한 집착도 순수한 사랑도 아니에요. 에너지적으로 아직 끊어지지 않은 인연이고 감정의 진폭이 크고요. 잔상이 강하고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고 비교하게 만들고 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결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 안에서 2번님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인연 안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 카드들이 딱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핵심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요. 2번님에게 지금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서적인 회복과 현실적인 시선의 균형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상처를 끌어안은 채 버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강한 구조 위에 관계가 쌓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돌아보면 2번님은 이 관계에 있어서 상처도 기대도 많이 안고 오랜 시간 버텨온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인연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는 둘 사이에 뿌리 깊은 패턴의 고착, 이런 역할의 구조가 작용하고 있었고요. 이번 메시지는 이 흐름 속에서 2번님이 어디까지 감당하고 어디서부터 내려놔야 할지를 약간 되묻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펜타클 왕이고요. 이 카드는 2번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헌신적이고 안정적인 태도, 그리고 감정 뒤에 숨겨진 책임감과 인내심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상대방 분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더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버텨온 모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카드는 감정보다 구조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 마음을 방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어요. 2번님 스스로 너무 단단한 기둥처럼 세우고 있진 않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즈 9번이고요. 이 카드는 반복적인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심리 상태를 보여줘요. 상대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쯤이야 하고 넘기면서 어떤 쌓인 피로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또 다른 의미는 언제 또 상처받을까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서 좀 방어적으로 굳어진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와 상처받기 싫어서 닫아버린 감정, 그 사이에 2번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컵 5번이고요. 이 카드는 명확히 상실과 후회, 그리고 슬픔에 집중되는 어떤 감정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선 카드들과 연결하면 2번님은 이미 이 관계에서 아쉬운 이별이나 상처를 경험했어요. 끝나지 않은 슬픔을 품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아직 지켜야 할 자신의 미래가 남아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펜타클 3번이고 이 카드의 등장은 지금 이 관계가 단순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구조의 협력, 현실적 조건까지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감정뿐 아니라 일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서로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엮여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관계가 같이 짓는 건물이 되었는가예요. 혹시 2번님만 기둥이 된 건 아닌지, 상대방 분은 정말 이 관계에 동료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4장의 카드는 2번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번님은 충분히 견뎠고요. 많이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지탱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짓는 사람으로 상대방 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슬픔이 아무리 진해도 그 안에 희망이 남아있고 지금은 그 희망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시간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감정 이상의 구조가 얽힌 인연이기도 해서요. 그 끈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거라. 하지만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2번님이 자기 감정을 잃지 않으려면 상대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보호하는 태도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양양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는 왜 끊어지지 않을까이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카드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인연은 서로에 대한 강한 끌림과 상호작용 힘으로 시작되었어요. 감정보다는 생각에 앞서는 태도, 결정하지 못한 채 맴도는 선택지, 그리고 반복되는 거리두기와 이별, 그리고 재접근, 이런 루프가 엮여있는 모습입니다. 무언가 시작하고 싶고 또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자기 방어를 우선시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완즈 2. 이 관계는 언제나 갈까 말까 그런 기로에서 시작이 돼요. 항상 선택지는 존재하지만 누군가는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였고 그 순간 반복될수록 애매한 상태가 길어지는 그런 인연입니다. 마법사 카드는 상대방분 혹은 3번님 중 한 사람이 이 관계에서 강한 주도권과
매혹적인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매력 발산이 아닌 관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는 욕구로 보여집니다. 이게 매번 새로운 시도처럼 시작되지만 균형이 깨지기 쉬운 요소이기도 해요. 소드왕, 이 인연은 깊은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 혹은 자기방어적인 태도가 앞서는 구조예요. 특히 한 사람이 감정의 진입을 경계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이걸 먼저 따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논리나 거리두기가 먼저 작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드 6. 결국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면서도 그 이별이나 회피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못하는 흐름이에요. 즉 서로 멀어졌다가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완전히 이 관계를 떠나지 못한 상태에 늘 정리가 된 듯 아닌 듯 그런 흐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배경인 거죠.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3번님과 상대방분은 끌림, 시작, 거리두기, 이상적 판단, 그리고 다시 끌림이라는 그 루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법사 카드처럼 강한 매력과 이끌림이 분명 있지만 완즈 2번처럼 카드가 보여주듯 감정보다 계산, 본능보다 거리가 유지가 먼저 작동이 되면서 결국 그 인연이 완전히 끝나지도 완전히 이어지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 관계의 본질은 주도권을 쥐려 하는 마음과 동시에 멀어지려고 하는 태도가 공존하는 패턴이고요. 결국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남겨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인연을 놓지 못한 건 상대방뿐인지 아니면 3번뿐인지 좀 한번 볼게요. 이 인연을 놓지 못한 건 상대방뿐인지 아니면 3번뿐인지 보여주세요. 이 인연을 놓지 못한 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이 인연을 놓지 못한 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이 카드를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인연을 놓지 못한 건 양쪽 모두가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중성이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감정의 뿌리는 상대방 분 쪽이 더 깊게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3번님은 현실적인 이성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미묘하게 감정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읽혀집니다. 결국 감정의 주도권은 오히려 상대방 쪽이 좀 쥐고 있고요. 3번님은 그 감정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보여져요. 조금 더 깊숙이 볼게요. 은둔자, 상대방 분은 지금까지도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 숨어있는 상태예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모든 걸 혼자 사귀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은둔은 감정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반증이에요. 3번님을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보기 어려운 내면의 잔여 감정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컵 에이스고요. 이 관계에서 여전히 시작하고 싶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에너지는 3번님보다는 상대방분 쪽에서 발화되고 있는 그 흐름이 강해요.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3번님과 감정을 다시 채우고 싶다는 욕망이 은근하게 남아있고 그걸 마주하지 않으려고 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달, 이 관계를 두고 양쪽 다 감정의 혼란이 상당히 커 보여요. 하지만 특히 상대방 분 쪽은 이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속에서는 3번님을 지우지 못하지만 혼자 여러 복잡한 생각들에 빠져 있는 거죠.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크고 마음은 남아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련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컵 7. 3번님은 이 관계를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애써 현실적으로는 정리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 분이 준 감정의 파편들이 여전히 미련처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은 상대방 분의 애매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 미련은 상대방의 감정적 여운이 3번님에게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면상으로는 3번님이 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 밑바탕에는 상대방 분이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계속 3번님을 붙잡고 있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정작 놓지 못한 쪽은 상대방 분이지만 그 감정이 애매하고 불투명하게 흘러가면서 3번님이 그 여운에 계속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정리된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감정의 씨앗을 쥐고 있고요. 3번님은 그 씨앗이 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계속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인연을 실제로 놓지 못하게 만든 중심 에너지는 상대방 분의 감정, 미련, 그리고 3번님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계속 잊지 못하는 구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끌림은 뭔지도 볼게요.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끌림은 뭔가요? 내면의 끌림은 뭔가요? 내면의 끌림은 뭔가요? 내면의 끌림은 뭔가요? 일단 카드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4장의 카드는 마치 상처 위에 다시 상처를 덧바르듯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관계의 역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끊어지지 못한 끌림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결핍과 회복의 순환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읽혀져요. 한쪽이 상처를 주면 다른 한쪽은 그 틈을 메우려고 애쓰고 그러다 또다시 상처받는 약간 그런 구조가 관계 안에 깊게 새겨진 심리적 중독성처럼 작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펜타클 5. 이 관계 안에는 버려질지도 모른다 라는 근본적인 어떤 불안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서로가 따뜻하게 감정을 채워주기보다는 어떤 외로움이나 상실감 위에서 붙들려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 결핍은 오히려 서로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의존의 끈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낼수록 더 매달리게 되는 그런 감정의 고리인 거죠. 소드 6. 정신적으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관계고 한 발은 물러나 있는데 또 한 발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카드가 내포하는 끌림은 미련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고요.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미묘한 끌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소드 10. 이 카드는 이미 끝났는데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마음을 상징해요. 관계에서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 안에 어떤 강력한 유대감이 함께 묻어 있어요. 파괴적인 방식이었음에도 그 절망조차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 다시 당기는 힘이 되는 거죠. 관계 안에 자리 잡은 극단의 감정이 중독처럼 작동하는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펜타클 왕이죠. 여기서 이 카드는 상대방 분이 관계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성향, 혹은 3번님이 상대방 분에게 느끼는 어떤 단단함과 지탱력, 그런 것에 대한 환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누군가 한쪽이 중심을 잡고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며 의지하는 구조예요. 이게 진짜 안정인지 아니면 통제 속에 포장된 불균형인지 모를 정도로 관계는 안정 욕구라는 이름 아래 얽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3번님과 상대방 분 사이에 내면적 끌림은 상호 의존과 감정 고립, 미완의 이별, 통제, 복종, 뭐 그런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낸 관계, 뭐 중독성에 가까워요. 서로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이 오히려 이 관계를 붙잡게 만들었고요.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한 채 감정의 잔재들이 머물러 있었으며 관계의 고통이 뭔가 끝맺음을 못한 그런 감정을 남기며 반복되고 있고요. 한 사람의 단단함 혹은 통제력이 오히려 끌림으로 작용하는 역설적인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이 합쳐져서 관계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패턴을 만들고 그래서 쉽게 놓을 수 없는 숙제 같은 인연처럼 느껴지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 인연에서 3번님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도 한번 볼게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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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딱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인연에서 3번님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감정의 강도나 끌림보다는 관계의 진실과 구조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사랑이 있었다면 그 안에 숨어있던 책임, 균형, 희생, 신념도 같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서로에게 어떤 역할로 자리했는지가 더 핵심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연인 카드. 이 관계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서로를 운명처럼 느낀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언제나 선택을 요구하죠. 관계를 감정으로만 유지하기엔 현실적 선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3번님은 여전히 감정의 농도를 잊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의 카드고요. 감정만으로는 이 관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상대방 분이든 3번님이든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옳은 관계인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그런 자문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태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매달린 사람이죠. 이 인연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어느 한쪽이 계속 참고 기다리는 그런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오래 매달려 있었고 그 기다림이 관계에 더욱 집착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금도 3번님 마음엔 그래도 언젠가라는 미련의 끈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황이죠. 이 관계의 뿌리는 감정뿐 아니라 신념의 믿음, 정신적인 연결감이 닿아 있어요.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절되지 않고 어딘가 성스러운 연인처럼 여겨졌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한 규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따라 마음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3번님이 이 인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랑은 때로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그 운명이 계속 이어지려면 현실의 균형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관계는 감정적 끌림과 희생 그리고 정신적 유대가 얽혀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무게가 컸던 인연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감정이 아닌 관계의 구조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지보다
나 자신을 먼저 구해내야 된다는 판단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건 끌림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임감, 희생, 신념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 양양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님 반갑습니다. 양양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는 왜 끊어지지 않을까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건지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될까?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카드에서 딱 읽혀지는 건 4번님과 상대방 분 사이의 인연은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패턴적인 반복과 내면의 학습, 이런 게 맞물린 관계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무언가 끝내야 할 타이밍에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석처럼 다시 끌리는 그런 흐름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등을 지는 듯 하지만요. 심리 깊은 곳에서 계속 서로를 호출하는 그런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듯한 인연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좀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소드 6번이죠. 이 카드는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갈등을 피하려는 도피적 태도, 그런 걸 의미하는 동시에 떠나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놓지 못하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관계는 한쪽이 등을 돌리거나 물리적 거리를 두었다 하더라도 감정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잔존해 있던 흐름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황이죠. 두 분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보다도 사회적, 정신적 그런 의미가 더 쓰여진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이 관계는 배워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뭐 이런 걸 주고 있다, 이런 식의 구조고요. 그래서 서로가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반복적으로 관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운명 수레바퀴,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관계예요. 서로 놓아도 돌아오고 떨어져도 다시 연결되는 흐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카드가 항상 운명이니까 붙어 있어야 해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관계 안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달리할지를 배워야 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마법사, 이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상대방 안에서 특정한 무언가를 끌어내고 있고 그게 이 인연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마법사는 현실을 조종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인연은 서로가 각자 내면을 작동시키는 트리거, 그런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4번님과 상대방 분의 인연은 일방적인 미련이나 사랑의 집착이 아닌 과제를 남긴 채 떠나지 못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감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할 요소들이 남아있는 그런 구조예요. 특히 운명성과 학습 그리고 심리적 트리거에 작동시키는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나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관계로 읽혀집니다.
정리하자면 이 인연이 계속 반복된 이유는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얽힌 배움과 내면의 진화를 자극하는 듯한 강한 구조적 에너지 때문이에요. 상대방 분 또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이런 관계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딩에서도 방향성과 감정의 진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놓지 못한 건 상대방 분인지 4번님인지 한번 볼게요. 이 인연을 놓지 못한 건 상대방 분일까요? 4번님일까요? 이렇게 전 두 장이 나오면 이 두 장을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 아시죠? 이 카드로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서로가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정작 적극적인 표현이나 행동은 모두 멈춘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에는 감정이 매우 빠르게 요동쳤고 격렬한 언쟁이나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를 속으로만 곱씹는 그런 정지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미련의 무게 중심은 오히려 상대분 쪽이 조금 더 무거운데 4번님 또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 감정의 찌꺼기를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완즈 8. 이 인연은 처음엔 빠르게 혹은 아주 격정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간의 교류가 급속도로 깊어졌고 감정도 빠르게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돌도 격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방 분이 이 흐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감정을 내달리듯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소드 5번. 이 카드에서 말과 생각에 칼날이 오가면서 서로를 공격했던 그런 순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갈등 속에서도 상대방 분은 감정적으로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흔적이 보여져요. 어쩌면 이겼다고 생각해도 속으로는 후회와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소드 3. 이 인연은 적어도 한쪽, 특히 4번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요. 그 상처 때문에 관계를 내려놓기 힘든 그런 면도 있어 보여요. 미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끝내는 건 억울해 라는 그런 감정의 찌꺼기,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네요. 소드 사고 지금은 서로 간에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요. 완전히 멈춘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특히 상대방 분은 감정 정리하는 척 하면서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떠오르네? 같은 식의 반복적인 감정에 회귀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인연은 감정의 무게중심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구조예요. 상대방 분은 갈등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감정을 떠올리고요. 4번님은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져요. 누가 더 미련이 크다기보다는요.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상대방 분은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 여전히 이 인연을 계속 회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끌림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내면의 끌림은 뭔가요?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내면의 끌림. 내면의 끌림. 일단 카드를 보면서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4장의 카드에서 현실과 어떤 판타지, 안정과 혼란이라는 이중성이 4번님과 상대방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주는 따뜻함과 자극, 이상화와 붕괴, 이 관계의 고리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코드가 얽힌 관계라는 점에서 이 인연을 쉽게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그런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펜타클 여왕이죠. 이 관계 안에는 돌봄과 보살핌이라는 코드가 깊게 새겨져 있어요. 4번님 또는 상대방 분 중 한 명은 상대에게 내가 너를 안정시켜 줄 수 있어 라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꼈고요. 그게 습관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구조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완즈 여왕.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히 안정만 주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강한 이끌림과 열정도 보여요. 서로가 자극이 되고 존재만으로도 불이 붙는 듯한 그런 감정이 반복되었을 수 있어요. 카리스마와 자존감이 부딪히면서도 그러면서도 끌리는 관계,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한 흔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별카드, 이 관계는 현실을 초월한 이상화가 동반되어 있어요. 상대방 분은 4번님을 자신의 이상처럼 여긴 적이 있고요. 4번님 또한 이 관계를 언젠가는 잘 풀릴 거야 라는 식의 희망의 감정으로 붙잡아온 측면이 있어요. 타로는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서로의 결핍과 이상화로 채우려는 무의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탑 카드. 하지만 그 이상과 안정이 쌓일수록 충격과 붕괴의 반복도 강해져요. 이 관계는 어느 순간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위기 순간조차도 서로에게 깊이 각인되는 경험이 되어 다시 끌어당기는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파괴 속에서만 느껴지는 살아있음 같은 감정일 수 있는 거죠. 좀 종합적으로 보면요. 4번님과 상대방 분 사이는 놓을 수 없는 끌림의 본질, 단순한 애정, 미련, 그 이상이에요. 돌봄과 필요의 감정, 그리고 서로를 자극하고 매혹시키는 힘, 그리고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동경, 그리고 무너짐 속에서 더 깊어지는 중독성, 이 4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관계를 끌고 왔고 그만큼 쉽게 끊어내기 어렵게 만든 구조라는 거죠. 결국 이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안정과 혼란, 희망과 파괴라는 이중성 속에서 결국 경험하게 만드는 어떤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에서 4번님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알려주세요.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일단 카드로 딱 봤을 때 이 조합은 관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정리,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아프지만 자기 중심을 회복하려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4번님이
이 2년 안에서 겪어온 여러 복잡한 감정들과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짚어주면서 지금 필요한 건 이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함, 그런 걸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좀 깊숙이 들어가 보죠. 정의 카드고요. 이 카드는 4번님에게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이 관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무엇이 공평하지 않았는지, 진실과 균형이 어디에서 무너졌었는지 되짚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이 카드는 이성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펜타클 왕, 이 관계에서 4번님은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줬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책임감을 짊어진 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혹은 상대방 분이 현실적 기반이 강한 인물이라 감정보다 실리적인 부분에서 관계를 판단해온 점도 있었을 거예요. 4번님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내가 기대고 싶은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소드 3. 이 관계는 단순한 아쉬움 이상의 감정적 상처를 남겼을 수 있어요. 이 카드는 회복되지 않은 채 누적된 마음의 고통 혹은 실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더 깊은데도 내면에선 반복적으로 아프고 상처받았다는 흔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컵 8번. 그리고 이 카드는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자리를 떠나는 선택을 시사합니다. 사실은 더 나은 나를 위해 정리를 택하는 용기의 카드이기도 해요. 4번님에게 필요한 건 이 관계가 주는 아픔에 머물지 않고 4번님을 위한 감정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주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4번님이 이 인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감정을 안고 갈 것인가 입니다. 정의와 펜타클 왕 조합은요. 4번님이 지금까지도 많이 참아내고 감정보다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았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소드 3과 컵 8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카드예요. 감정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반복적으로 아픈 상처가 있다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할 때가 와요. 이 인연이 왜 끊어지지 않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었는지를 직면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님의 감정에 너무 빠지기보다는 이 관계가 4번님에게 더 좋은 방향을 이끄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자신을 잊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할 시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